언니들 더우시죠? 저희가 자, 도량에 계시는 분들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는요 실습 강의를 하지만 오늘 저희가 김부각하고 김자반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요즘에 하는 그 발효 음식 자연의 맛 나눔의 마음으로 해서 저희가 시식용으로 지금 김부각하고 김자반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씩 다 나눠드리려고 다 해왔는데 여기 강좌 앉으셔가지고 다 저기 보시는 분들 한해서만 앉아 계시는 하는 분에서만 저희가 시식용 부각하고 김자반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계시는 분들께 저희가 이거는 나눠드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잠깐 오셔서 쉰다 생각하시고 잠깐 제 강의를 지금 더우니까 저도 짧고 굵게 하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 김부각하고 김자반 여러분들이 따로 배우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설명드리고 여러분들한테 김자반, 김부각을 나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은 저희가 이 실습 강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레시피도 드렸어요. 레시피를 왜냐면은 저희가 김자반, 김부각을 그냥 김부각은 또 괜찮아요. 그냥 많이들 잡수시니까 그냥 사 드실 수 있지만 김자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시중에 파는 뭐 김을 볶아서 소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가 이 전통 고추장과 간장, 직간장으로 옛날에는 김에다가 묵은 김에다가 발효식품인 이 간장하고 된장, 찹쌀풀을 해가지고 반찬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겨울에 먹을 수 있는 가을에 준비해서 겨울에 먹을 수 있는 저장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앉아 계셔야만 저희가 시식할 수 있는 김부각, 김자반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안 계시면은 안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얼른 와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실습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일단은요 사찰 음식 실습을 한다고 하시면 사찰 음식은 음식인데 왜 굳이 이렇게 절에서 실습을 하고 여러분한테 강연을 할까? 저희는요 사찰 음식은 여러분들 혹시 여기 오신 분들은 뭐 절에도 와보시고 공양간도 가보셨을 겁니다. 공양간에 보시면 이 오광계라는 걸 보셨나요? 보셨죠? 거기에 보시면 정말 우리가 사찰 음식을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먹어야 되는지를 저희 오광계에서 한 번 정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번이 아니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사찰 음식이 무슨 뜻이고 어떻게 음식을 저희가 수행의 어떤 일환인지를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광계 보시면은요 첫 번째가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저희가 이 5가지 개송을 스님들은 공양을 할 때 꼭 5가지 개송을 합니다. 왜? 굳이. 저희가 살아가면서 스님들은 사찰 음식을 음식이라기보다는 공양, 그리고 약이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수행을 저희가 이 공양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 거나 똑같아요. 자,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이 음식이나 이 모든 재료와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음식을 먹음으로써 제일 저희가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래도 뭔가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이 음식과 내 주변의 존재들에게 정말 첫 번째 감사함을 갖는 것도 수행의 일환입니다. 그럼 두 번째 내 덕행으로 받기 부끄럽네. 자, 우리 덕행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와 덕과 행, 말과 행동을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며 정말 잘 살고 있는지 그건 잘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건요. 나를 참여하는 마음, 내 마음을 한번 참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 밥 먹을 때 이 2가지를 생각을 해보시고요. 세 번째는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나를 되돌아보니까 내가 누군가 분노가 있고 싸움이 있고 화가 나고 어떤 우울한 감이 있었을 때 우리는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욕심을 못 봅니다. 근데 공양하면서 모든 존재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나를 되돌아보는 행과 덕을 되돌아보고 거기에서 비롯된 나의 마음에 있는 온갖 욕심을 버리는 연습을 하시고 네 번째 줄이 중요하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며 저희는 음식이 아니라 약으로 생각을 해서 최소한의 우리는 약으로 음식을 먹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저희가 이 5가지를 항상 공양을 할 때 스님들은 3번씩 이게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을 수행의 일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 4번째 저희가 약으로 생각하면서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원래는요 음식을 공양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약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뭐 사본율이나 십승율이나 마승기율 같은 데 율장에 보면은요 이 음식을 약으로 표현을 합니다. 뭐 시약, 시분약, 진영수약, 그리고 7일약 해가지고 시약이라 하는 거는 저희가 원래는 일종식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 먹는 오전 중에 먹는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모든 정식적인 음식을 저희가 시약이라고 합니다. 음식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그 시분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저희가 그 외에 스님들은 옛날에 부처님 제세시 때는 오전 중에 음식을 공양 맞이에 공양 맞이를 11시에 올리잖아요. 그 11시 안에는 저희도 공양을 다 마치는 거거든요. 근데 시분약은 뭐냐면 이 공양 시간 외에 오후 시간에 아주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 분야에서 씹지 않는 음식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최소한의 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과즙 일종의 먹는 과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7일약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잖아요. 보통 보시면 일주일에 약을 지어주실 거예요. 근데 대신 저희는 음식으로 대체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 몸에 기운이 딸리면 뭐 버터나 연유나 이렇게 그 소금이나 이런 걸 먹으면서 저희가 일주일간에 먹을 수 있는 음식 이걸 약으로 표현해서 대신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 저희가 이
음식을 먹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진영 수약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면은 내 몸에 마그네슘이 모자라, 비타민 C가 모자라, 비타민 영양제를 드시잖아요. 그것처럼 스님들도 종신 끝까지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약으로 생각해서 음식 중에 먹는 걸로 한마디 말하면 뭐 생강이나 후추나 소금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죽을 때까지 그 스님들이 내 몸을 위해서 끝까지 먹는 걸 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약을 설명드린 게 뭐냐면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제가 고추장하고 뭐 저기 간장하고 고춧가루 여러 가지를 지금 갖고 왔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발효식품이죠. 그럼 이거를 어디에 쓰세요? 재료에 기본적으로 양념으로 씁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양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거기에 양념, 마음을 담아내다라고 말씀드린 게 원래 양념이 지금은 우리가 매 하는 양 있죠? 양인데 원래는 옛날에는 양약자예요. 약자의 마음 염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김이 오늘 김부각을 해요. 근데 이 김 하나만 먹으면 아무 맛도 안 나서 이게 영양이 다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뭔가 기름도 발라서 굽기도 하고 소금도 뿌리기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살살풀을 바르고 뭐 간장이나 고추장을 발라서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양념. 한마디로 말하면은 몸을 이롭게 하는 마음. 약으로 여기는 마음. 한마디로 양념은 내 몸을 이롭게 재료에다가 더해져서 이 음식이 김이 그냥 김으로서의 작용이 아니라 이 김으로 인해서 내 몸에 약이 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준다고 해서 양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그래서 자연의 맛 저기 나눔의 우리가 마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김부각하고 김자반을 할 건데요. 저희가 뭐 김부각은 저희가 시중에서 많이 팔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김부각은요. 저희는 아시겠지만 천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판되는 어떤 재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제일 밑바탕으로 하시는 게 저희 김부각 할 때, 김부각 김자반 할 때 아니면 뭐 저희가 찌개를 끓이거나 국을 끓이거나 나물을 무칠 때 기본적으로 이 채소물을 냅니다. 여러분들 채소물 알고 계시죠? 절에서 분명 채소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저희가 이게 제일 기본이세요. 무, 표고버섯, 다시마. 왜냐하면 이 표고버섯도 제일 다시마도 중요한 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다시마요. 이 글루타민산이라 해가지고 정말 감칠맛 나는 성분이 있는 게 이 다시마이고요. 여기 보이시면 하얗게 묻어나는 성분 있잖아요. 이건 마니토리라 해가지고 맛있는 맛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저희가 뭐 맛있는 맛이라 해서 어떤 양념을 첨가하는 것보다도 이 다시마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 또 이 깊은 맛을 내는데 이 표고버섯만한 게 없습니다. 이 표고의 향이 되게 깊은 맛을 내줍니다. 근데 저희가 이 무를 갖고 온 거는 뭐냐면 이 무는요. 여러분들 채소물 낼 때 기본은 이렇게 다시마하고 표고버섯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무는요. 주의할 게 뭐냐면 여름에는 물을 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끓여서 바로 먹을 거 아니면은 물을 넣어서 채소물을 하게 될 때는 쉽게 쉬어요. 그래서 보통 여름에는 내가 채소물 넣고 그냥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양념을 조미료를 사시는 것보다도 이런 채소물 내놓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그때그때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무는 또 겨울에 제일 맛있기 때문에 겨울에 사용하시면 훨씬 시원한 맛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희가 그냥 생물을 제가 갖고 왔지만 여러분들은 요즘은 뭐 1인 가구, 2인 가구 좀 가구 수가 줄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무를 먹다가 남으면 제일 활용해서 우리가 국물을 내주는 방법은 말리는 거예요. 말려서 사용하시면 언제든지 보관도 좋고 우리가 채소물 낼 때 사용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거를 채소물을 이렇게 뭐 표고버섯, 다시마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원래는 절에서는요. 아시겠지만 우리는 사찰의 특징 육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천연 조미료를 사용을 하지요. 그리고 또 저희가 제철 음식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저희는 전체실에서 안 버려요. 버리는 거 없이 모든 걸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다시마하고 표고버섯은 기본은 넣는다고 하지만 저희는요. 여러분들 뭐 양배추나 배추나 뭐 어떤 사과 껍데기, 배 껍데기 모두 드실 때가 남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거를 넣으면 훨씬 더 국물이 단맛도 강하고 감칠맛도 나고 훨씬 더 좋은 국물 그리고 훨씬 더 영양가가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채소물을 내서 진하게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담가셔가지고 한 30분 이상 푹 끓이시면은 일단 몇 개를 넣어야 되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들 하세요. 근데 그걸 아세요? 만약에 요만큼 뭐 다시마하고 무 이만큼 넣는다고 생각하셨을 때 표고버섯은 넣기 나름이세요. 표고버섯이 많이 넣으면 색깔도 진하면서도 이 표고버섯의 향이 되게 진하게 나기 때문에 되게 맛있는 감칠맛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이 채소물에다가 일단 김부각을 할 때 저희는 이 찹쌀가루 이 찹쌀가루도요. 여러분들은 뭐 저희는 절이기 때문에 뭐 떡을 해먹고 방앗간하고 좀 연결돼 있어서 금방 습식 찹쌀가루거든요. 이 습식 찹쌀가루는 미리 담가. 근데 요즘에 그냥 시판되는 걸 보시면은 건식이잖아요. 만약에 건식 찹쌀가루를 사용하시게 되면은요. 꼭 미리 풀을 쓰실 때 여기 채소물에 넣으실 때 이거를 다 이 정도 양이면은요. 이걸 다 넣으면은 어느 정도 양이 되냐면 좀 아시겠나요? 이 정도 양 넣으시면은 보통 김부각의 풀 정도 됩니다. 찹쌀풀이 되는데 이렇게 섞어서
우리가 음식을 할 때는 미리 가루 같은 음식, 뭐 고춧가루나 이런 찹쌀가루 사용하실 때는 일단 물에 담가 놓으셔야 돼요. 30분 이상 두셔야. 왜냐면은요, 이걸 바로 내가 냄비에 올려가지고 가루 붓고 물 붓고 바로 하시면은요, 풀이, 왜냐면 저희가 이 김에다가 풀을 바르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풀칠하듯이 바르는 건데, 바로 그냥 여러분들 막 급하게 하고 싶어서 그냥 채소물 끓이면서 이 찹쌀풀 해서 바로 쓰시면 처음에는 끈기가 있지만 그게 나중에 가면은 말라가면서 사가요. 오래 두지 말고 맛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루라는 이 음식은 충분히 물에 불려져야지 자기가 해야 되는 이 끈끈하게 붙어있는 찹쌀 가루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루 음식을 할 때는 뭐 들깨가루, 콩가루 어떤 음식을 음식에 넣을 때는요, 꼭 미리 좀 풀어 놓으셔야지 걔가 할 수 있는 맛있는 맛, 구수한 맛, 시원한 맛 모든 역할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정도로 풀으셔가지고 저는 최소한 1시간은 둬요. 1시간은 이렇게 두셔야 끓일 때 완전히 잘 불어져가지고 이 찹쌀 풀을 때 완전히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금방 쓰는 것과 조금 두고 쓰는 거는 정말 이 찰지는 감이 다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얘를 끓여요. 끓이면 우리는 이 히팅으로 돌리다 보면 얘가 풀이 되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딴 거는 우리가 김치를 담그거나 이럴 때는 살짝 풀을 해서 넣을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 부각 같은 경우에는요, 이 찹쌀풀이 사가버리면 뭐가 되냐면,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부각을 튀겨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것도 있는데, 요 지금 보시면 하얗게 일어났죠. 근데 이 풀을 제대로 안 쓰면 이 하얀 게 안 일어나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냥 이 김에 스며들어서 그냥 하얗게 그냥 그 김 색깔만 나지, 아무리 발라도 이 김 색깔만 나지 이렇게 하얗게 피어오르지 않습니다. 그게 풀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김부각을 했는데 실패를 했다? 그거는 풀을 잘못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풀을 쓸 때 저희가 보통 보시면 이렇게 풀을 써서 처음에 하실 때 센 불로 일단 시작을 해요. 그죠? 그러면 얘가 살짝 변하기 시작을 하면서 될 때는요, 풀이 되기 시작할 때는요, 불을 줄이세요. 제일 최고로 약하게 줄여가지고 정말 한없이, 이게 수행이에요. 인내를 갖고 30분은 저 주셔야 푸가 아주 찰지게, 그리고 제가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처음에 풀을 썼을 때와 내가 30분 이상 풀을 써서 계속 돌렸을 때 이 찰기와 얘가 갖고 있는 이 가루가 풀어지는 게 보여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가루가 완전히 풀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풀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항상 부각이 이렇게 예쁘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저희가 이 김에다가, 아시겠지만 김에다가 찹쌀을 묻혀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풀을 완전히 썼을 때, 자, 저희가 여기서 너무 더워서 다 보여드릴 수 없고 바람 불어서 안 돼서 이렇게 지금 김부각 풀이 됐습니다. 이 정도 풀이 됐으면 여기다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저희는 여기다 소금하고 집간장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텔레비에 보시면은 되게 뭐 간단하게 김부각 만들고 시판되는 거 있지만 거기에는 이렇게 채소물을 넣을 수도 없고요, 집간장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 찹쌀풀을 이 김에다가, 김은요 아시겠지만 단백질이 되게 많은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비타민도 많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 김부각과 김자반을 우리가 이 가을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먹다 남은 묵은 김을요 어떻게 해요? 버릴 수도 없죠. 냉장고 넣어놓으면 그대로 또 두고 또 안 먹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지금 가을에 이 볕이 이렇게 뜨겁고 좋을 때, 바람도 잘 불고 할 때 미리 해가지고 말려놓으시면 겨울 내내 스님들이, 한마디 말하면 저 튀김 같은 거 보시면 지방이 저희가 섭취가 어렵잖아요. 단백질 섭취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걸 뒀다가 스님들이 뭐 제가 뭐 가을 되면은 여행도 뭐 스님들이 소풍 가고 막 이럴 때 그때 이렇게 주먹밥 하나하고 이 김자반하고 김부각을 가져가서,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까지 더웠다 추웠다는 날씨에 훨씬 더 음식이 상하는데 그러지 않고 되려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이 김부각 김자반이고요. 이 찹쌀이라는 자체는요 아시겠지만 맵쌀하고 달라요. 수분도 많지만 비타민도 E가 많으면서 속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게 이 찹쌀입니다. 그래서 위가 안 좋으신 분이나 뭐 위암에 좀 있으신 분이나 위염이나 이러신 분들은 되려 맵쌀 드시는 것보다 이 찹쌀밥을 드시는 게 훨씬 더 내 속을 편안하게 해주신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이 정도 양이면은요, 이 집간장은요 일반 시판되는 간장보다 짜요.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저희 집 간장은 제가 담근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넣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이 김부각도 너무 짜면은 안 돼요. 왜냐면 김은요 약간 짭짤한 맛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간장을 많이 부릴 필요 없고, 우리가 간장만 보통 넣을 때도 있고 소금 넣으실 때도 있는데, 간장을 넣고 소금을 조금 더 첨부해 놓으면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은, 간장은 아시죠? 메주와 콩으로 만든 거죠. 메주와 소금과 물로 담근 게 간장입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소금을 따로 조금, 굵은 소금, 여기서 소금 첨부하실 때도 굵은 소금을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굵은 소금이 훨씬 더 영양가가 높고 훨씬 덜 일반 나오는 가공 소금보다도 훨씬 더 짠맛이 달면서 짠맛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는요, 알고 있지만 저희가 찹쌀 지금 뭐 채소물 냈고요, 김도 있고요, 각자의 맛이라는 본연의 재료의 맛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재료의 맛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한층 더 얘가 갖고 있는 맛, 뭐 구수한 맛, 뭐 단맛 이런 거를 좀 높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간장을 이 정도 양이면 이 정도만 섞으셔가지고 여기다가 이 굵은 소금을
조금만 섞어주셔도 됩니다. 왜냐면은요, 얘는요 되게 얇은 김을 얇게 바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념을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드리는 김부각은 여러분들이 보셨던 하얀 김부각하고 달라요. 그냥 하얀 김부각은요, 그냥 맹물에다가 풀을 써서 발랐기 때문에 그냥 하얗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다가 또 하나 한층 업그레이드 하는 건 뭐냐면은요, 자 보세요. 찹쌀밥을 더 첨부해요. 그냥 김 발라서 얇게 하시면 좋지만 스님들이 그렇게 많은 간식을 먹는 것보다 좀 영양을 높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찰밥을 해가지고, 자 보세요. 이렇게 찰밥을 밥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지금 좀 저희가 시간이 경과되니까 지금 밥처럼 돼 있지만 찹쌀을 거의 죽과 밥과 중간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하셔서 이 찹쌀에 섞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부각을 하실 때 내가 만약에 김부각을 좀 묽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찰밥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찹쌀만 바르겠다 싶으시면요, 조금 되직하게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 묽으면은 김 바르면서 김에 수분이 들어가 버리면은 빨갛게 변하고 얘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조금 되직하게 하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밥을 섞으실 거면은요, 조금 묽게 하셔도 그거 감안하셔서 해야 돼요. 왜냐면은 너무 되직하면은 얘는 튀겼을 때 딱딱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섞으셔가지고 찰밥을, 이 김부각은 솔직히 한번 이 찹쌀풀하고 밥만 하시면 정말 만들기가 쉬워요. 근데 이 김자반이 어려워요. 왜냐면 보시면 이 김자반은요, 이렇게 예쁘게 모양도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어렵고 손이 많이 가는데, 김부각은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들 드시기도 하고 튀겼기 때문에 좀 지방 섭취도 되고 단백질 섭취도 되고 저희가 탄수화물 섭취도 되고 어떻게 보면 좀 영양가 있게 집에서 한번 해 드셔보셔도 괜찮다는 거죠.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뭐 옛날에는 다 우리가 채반에다가, 지금 제가 채반을 준비했지만 채반에다 넣는 게 아니라 뭐 요즘 건조기 있죠. 건조기에 요즘 깨끗하게 좀 말릴 수도 있고 금방 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한나절이면 이 김부각은 다 됩니다. 이렇게 좀 찹쌀이 좀 됐었을 때 보시면 이 찰밥을 너무 오래 끓이지 않아야 튀겼을 때 이렇게 밥알이 하나하나 살아납니다. 이렇게 바르셔가지고 섞으셔가지고요. 이걸 바르실 때도 보시면 김 아시죠? 우리가 김밥 쌀 때도 거친 데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번지번지한 데가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얘가 바꿔서 하면요, 훨씬 더 잘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거친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하시고요. 자, 요즘은 이렇게 저희가 지금 소를 준비를 했지만 그냥 뭐 수저 같은 걸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솔이 아니래도요.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게, 우리가 뭘 가르쳐드리면 자꾸 뭔가 새로운 걸 사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기존에 있는 거 자꾸 사시면 쓰레기입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숟가락으로 충분히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요즘 뭐 기구가 많으니까 일단 처음 하셨을 때 요 김 쫙 펴가지고요, 반만 바르세요. 많이 바르실 필요는 없지만 주의사항은 뭐냐면은요, 안에를 바르는데 끝까지 가해가, 제가 이제 한번 이거 발라보세요. 우리 신도분들께 얘기하니까 안에만 발라요. 왜냐면 가해까지 바르면 막 튀어나가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충분히 가해를 발라주셔야 얘가 딱 붙었을 때, 널었을 때 쫙 펴져요. 그리고 또 위에다가 자, 밥을 충분히 발라주시고요. 네. 네. 자, 이렇게 하셔서 보시면, 자, 하나, 네. 여기다가 저희가 여기다가 또 아시겠지만 저희는 깨를 좋아하는 나라잖아요. 깨를 뿌려야 튀겼을 때 고소함이 좋고요. 여러분들 깨는요, 우리 불포화 지방산도 있지만 오장의 우리 기능을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깨는 많이 드시면 좋아요. 요거 한 2장만 발라서 깨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또 하나 발라서 충분히 많이 발라주셔야지 얘가 튀겼을 때 저렇게 전체적으로 하얗게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깨를 위에다가 살짝 뿌려주시면 저희가 김부각, 이렇게 해서 저희가 채반 같은데 옛날에는 말렸지만 요즘은 안 되죠. 정말 이렇게 복령어처럼 주변에 나무가 많고 공기가 좋으면 가능하지만 우리 집 앞에 버스가 다니고 뭐 차가 다니면 아무래도 이 먼지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뭐 건조기에다 말리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말렸을 때 전체적으로 바싹 말려줘야지 얘가 튀겼을 때 예쁘게 튀겨집니다. 근데 제가 이거 말리는 것까지 드렸더니 튀기는 걸 또 못하세요. 그죠? 이 튀기는 게 되게 어렵죠. 그게 저희가 어려운데,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튀겼기 때문에 지금 얘가 이렇게 살짝 펴졌는데요. 안 그러면 얘가 이렇게 똘똘 말려요. 그죠? 그리고 타요. 그죠? 보통 비싸게 해서 내가 되게 공들여서 했는데 타기가 일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걸 잘 튀길 수 있냐? 보시면 기름을 많이 붓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뭔가 튀김을 한다면 무조건 기름을 많이 붓는데 많이 부으실 필요 없고요. 얘가 김 한 장 정도 들어갈 높이면 한 이 정도면 되겠죠.
이 정도만 넣으셔서 그때그때 보충해서 그래야지 기름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또 우리가 왜 가스로도 많이 안 쓰는 거고요. 너무 기름을 많이 할 필요 없고요. 요 정도 잠길 정도로 기름을 넣으시고요. 일단 센 불로 시작을 하세요. 센 불로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불 조절도 되게 요즘은 뭐 가스레인지 같이 뭐 불 세게 올리면 되지만 인덕션, 하이라이트 요즘 많이들 바뀌었잖아요. 그럴 때 일단은 제일 센 불은 구겠죠. 그러면은 얘가 나는 얘 튀기는 걸 어느 정도 모르겠다 하고 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젓가락을 넣어서 이 기포가 생기면 됐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확실치 않아요. 그럴 때는요, 우리가 김부각 이거 말려서 했었을 때 이 가에 조금 왜 밥알이 왜 붙어 있잖아요. 됐을 것 같다? 엄청 뜨거울 것 같다? 그러면 그 밥알을 한번 던져보세요. 넣어봤을 때 얘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싹 올라왔을 때 있죠? 그때가 가장 하얗게 떠요. 그럼 그때가 넣을 때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넣어야 되냐? 그냥 쑥 넣으면 안 되겠지요. 그럼 다 꼬이겠지요. 그럼 뒤집어.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얘가 이게 말을 흘려버리면 골고루 튀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 뒷부분이 지금 이 김 안 바른 부분이죠. 여기가 찹쌀풀 바른 부분이죠. 그러면은요, 처음에 넣을 때는요, 기름 안 바른 부분을 위로 올라오게 해서 먼저 넣으세요. 그 넣었다가 정말 넣는 순간 바로 뒤집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는 살짝만 익으면 돼요. 그래서 바로 왜냐면 이렇게 넣어버리면요, 그냥 바로 말려요. 왜냐면 여기가 풀이 쳐져 있기 때문에 안에 없는 쪽으로 말려버리거든요. 그럴 때는 이쪽에 살짝 한번 정말 얘를 진짜 담갔다 뺀다 생각하시고요. 담갔다가 바로 뒤집어가지고 요 상태에 이 풀이 불려 있는 상태에서 젓가락도 좋고요, 집게도 좋고요, 가운데를 눌러서 누르는 거 좋아요. 근데 이게 잘 안 튀겨지는 게 뭐냐면은 말린 상태에서 갑자기 넣으면요, 얘가 잘 안 튀겨지는데 살짝 흔들어 주세요. 그래야지 기름이 골고루 들어가거든요. 그럼 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튀겨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흔들어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우리는 항상 이 나물도 그렇고 다 익은 다음에 꺼내요. 그러면 잔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딸려 올라오지요. 만약에 데치면 우리가 튀김을 하면 튀긴 기름이 따르려 오지요. 그 기름이 여기 남아서 또 튀겨져요. 우리가 뺐지만. 그럴 때는 뭐냐면요, 넣자마자 얘를 살짝 흔들어서 바로 파바박 팝콘처럼 튀어 오르잖아요. 그때 바로 그냥 꺼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미 얘를 꺼내서 나섰을 때 그 잔열 기름으로 완전히 나머지까지 완벽하게 튀겨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튀기시면은 절대 실패 보지 않고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나올 거고 밥알이 잘 튀겨질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은 김자반. 김자반은요, 아까 우리가 지금 보시면 되게 묽었잖아요. 이 김자반은 발라서 그냥 말리는 거예요. 뭔가 튀기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채로 말려서,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이 가마솥밥을 하다가 이 김이 남으면 고추장 양념 좀 남으면 풀 남으면 그냥 발라가지고 이 가마솥 뚜껑에다가 이게 널었다가 그냥 좀 꾸덕꾸덕 할 때 그냥 드셨다고 해요. 그 정도로 그냥 살짝 밑반찬용이라고 보시면 돼서 이걸 김자반 해놓으시면 좋은 게 정말 좀 짭짤해요. 짭짤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이 밥반찬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간이, 그래서 저희가 시식용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짜야 되는구나, 어느 정도 짭짤하게 해야 되는구나 알려드리는 게, 그 정도 짜게 하셔야지 얘를 아무리 이렇게 잘 말렸다고 해도 간이 싱거우게 되면 곰팡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위에 잣이나 대추나 이 여러 가지를 올렸기 때문에 조금만 싱겁게 되면은 얘는 바로 곰팡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주 되직하게, 아까보다 예를 들면은 김부각이 만약에 채소물을 500ml 정도 하면은 한 70 정도, 찹쌀가루가 70 정도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얘는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김 자반용은요, 만약에 500ml를 하면은 찹쌀풀은 250g이나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1과 1대 1.5를 넣으셔야 얘가 비율이 맞아요. 그 정도로 김부각은 500ml에, 채소물에 500ml면 70g 정도의 찹쌀가루가 들어간다고 하시면, 만약에 김자반은 500ml에 하려면 250g이 들어가야 돼요. 되게 많은 몇 배가 들어가죠. 그 정도로 되직하게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 찹쌀풀을 쓰고 나서 김자반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얘를 하고 나면은 바로 지금 보시면 얘가 발효식품이죠. 얘는요, 고추장 뭘로 들어가요? 메주가루 들어갔죠. 그리고 우리가 엿질금 조청 들어가지요. 왜냐면 소금도 들어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발효가 되는 어떤 엿질금 같은 그런 모든 게 들어가서 얘를 삭혀요. 그래서 바로 김을 바르기 직전에 양념을 하셔야 돼요. 미리 해놓으셔서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면요, 100% 삭아서 물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김자반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김을 딱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고, 모든 걸 할 준비를 이렇게 잣, 대추, 제피, 깨. 자, 보시면 저희도 양념이라서 여러분들하고 좀 다르게 제피 김자반이에요. 제피를 왜 넣을까요? 저희는 절에서 제피를 김장할 때도 매운맛도 넣기도 하지만, 얘 제피의 역할은 뭐냐면요, 우리 몸의 습기를 없애주고요,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치에도 넣고 이렇게 김자반에도 드셨을 때 아무 탈이 나지 않게끔, 갖고 다녀도 아무 탈이 나지 않게끔 제피를 많이 넣고요. 보시면 이 김자반 하나에 정말 얘는 피를 만들어준 역할을 해주고요. 얘는 우리가 기를 보양, 보혈, 이런 식으로 보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몸에 좋은 4대 영양소를 지금 김자반에 다 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밥과 그냥 반찬으로 먹게도 충분한 영양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바로 무치기 직전에 여기다가 고추장을요. 이럴 때 고추장을 한 이 정도 양이면요. 한 반 스푼 정도. 우리 집 고추장이 짜면 저는 좀 저희 집은 좀 짜거든요. 반과 대신 고추장과 이 간장은요. 동률로 넣으셔야 돼요. 반반. 만약에 고추장을 50g 넣었으면요. 간장도 50g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반 해서 잘 섞어주세요. 근데 여기다가 저희가 이 고춧가루를 넣는 이유는 뭐냐면요. 만약에 간장하고 고추장 넣는데 색깔도 괜찮고 이게 잘 찰지게 잘 됐다. 그럼 안 넣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조금 이게 묽어져서 되직하지 않고 묽다 싶으시면 이 고춧가루를 넣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넣고 여기다가 간장하고 우리가 있는 전통 양념 고추장하고 이게 집간장을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참기름을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참기름을 넣으면 조금 고소함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는데 아시겠지만 이 참기름은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참기름은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들기름은요, 되게 이 식재료를 되게 부드럽게 고소한 맛, 그래서 나물을 좀 고소한 맛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 참기름은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되게 고소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너무 많이 넣으면 쓴맛이 돕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도 무조건 많이 넣으면 맛있겠지? 아니에요. 적당히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고추장하고 간장을 50g씩 넣었다 하면은요, 참기름을 한 5g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아주 정말 살짝 향기만 나게. 조금 넣으셔서 잘 섞어주세요. 자, 이것도 똑같이 저희 바르실 때 손 어디 갔어요? 손 어디 갔어요? 바르실 때 저희가 똑같이 안에를 반 접어서 펴가지고 똑같이 이 거친 부분에 이 반만 바르시면 됩니다. 더우시죠? 전 더 더워요. 눈을 못 뜨겠지만 지금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들 쳐다보고 있는데 되게 지금 눈부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발라주셔서 자, 위에다가 이렇게 얹으면은요. 지금 선생님이 보시면 김자반하고 이게 골고루 뿌려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두 장만 저희가 발라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이거를 정말 바짝 이렇게 햇볕에다 널어 놓으셔서 말리시면은 정말 이게 곰팡이도 안 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김부각은 되게 만들기 쉬워서 막 뭐 진짜 회사가 돼 있어서 공장에서 막 찍어내지만 이것처럼 저희는 이 김자반은요 정말 만들기 어렵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김자반 아마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김자반을 한 번도 안 먹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김자반이 아니라 정말 전통 우리가 이 옛날부터 시골에서 뭐 어른들이 정말 김이 남았을 때 우리가 옛날에 찹쌀풀도 되게 많이 썼었잖아요. 찹쌀풀 퍼서 된장, 고추장, 뭐 간장을 섞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김 이렇게 바짝 말려서 드시기도 했고요. 정말 아니면 꾸덕꾸덕 아니면은 살짝 그냥 이 가마솥에 살짝 말려가지고 그냥 촉촉한 채로 그냥 반찬으로 근데 요즘 뭐 김치 같은 것도 있잖아요. 약간 김치 느낌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똑같이 그냥 말리시기만 하셔서 보관해 줬다가 그냥 뭐 여행을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뭐 해외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어디 멀리 여행을 가셨을 때 내가 좀 음식을 탄다 싶으시면 이렇게 저희가 고추장, 된장 오늘 발효 음식을 하는 이유가 보시면 정말 이 자연의 맛. 근데 우리는 이 양념에 된장, 고추장, 뭐 김치에도 발효 음식이라고 식품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 고추장, 된장, 간장 이 모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이 되는 음식의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양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된장, 간장 아시죠? 우리가 속이 아프거나 만약에 체했거나 아니면 배탈이 났거나 그럼 우리 뭐 먹어요? 옛날에는 간장, 약을 소화제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간장을 먹었고 된장국 끓여 먹었고 속이 뭐 불편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가 지금 너무 시판된 게 많고 요즘 안 해 드셔서 그러는데 이게 진짜 우리 몸에 건강하게 위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우리 전통 재료의 어떤 양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자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그냥 시판돼서 편하게 하시는 것보다 조금 저는 불편하게 살아야 우리 자연과 저와 좀 공동으로 연결해서 우리 공감하면서 공존하면서 되게 편안하게 사는 또 그리고 우리 미래에 또 우리 자녀분들도 위해서 정말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으려면요. 우리가 일단 먹는 음식부터 바꾸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간장, 뭐 고추장, 뭐 된장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될 수 있으면 이 건강한 음식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약이 되는 정말 양념으로 잘 활용하셔서 이렇게 좀 안 해보신 것도 좀 집에서 해보셔가지고 좀 이 식구들을 위해서 좀 건강한 음식을 좀 나눠주시면 우리가 몸과 마음이 되게 건강한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가 이제 지금 앉아 계시면 김자반하고 김부각 나눠 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앉아 계신 분 한해서만 저희가 드릴 거라서 앉아 계셔야 드리는 거고요. 여기 사이에 혹시 질문 있으면 받고요. 없으면 안 받아요. 질문 있으면 받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문 하라는 건 참 안 해요. 그죠? 뭐 어떤 질문은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지금 저희가 정말 제가
저 김자반 김부각 하는데 한 열흘 이상을 소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김자반 반 개, 그러니까 저게 지금 쫄아서 그러지 거의 한 장 김 한 장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잡숴보시고 김자반이 어떤 맛인지 김부각이 어떤 맛인지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